여기는 인생리 세상담소. 오늘은 스마트폰 하나도 어렵게 느껴져요. 디지털 세상이 두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빠르게 바뀌는 시대, 중년의 불안과 적응을 위한 4가지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 예정이니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요즘엔 뭐든 스마트폰으로 하라잖아요. 병원 예약도 보험 청구도 어플로 하고 음식 주문도 키오스크만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아들에게 부탁했는데 이젠 그게 더 민망하고요. 제가 너무 뒤처진 사람 같아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너무 무섭습니다.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건가요? 이런 고민 결코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년이 된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실감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기 힘든 불편함, 그리고 그것이 주는 소외감과 불안감, 오늘은 이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며 조금씩 나아갈 방법을 찾아보려 합니다. 왜 이렇게 느껴지는 걸까요? 이 불안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이 시대는 너무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디지털 기술이 있죠. AI, 키오스크, 챗봇, 간편결제, 온라인 서류 제출 모두 우리에게 낯설고 어려운 것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 자연스럽게 기본이 되어 버렸다는 점입니다. 은행 업무도, 병원 예약도, 심지어 주민센터 서비스도 어플이 아니면 안 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면 내가 못난 건가? 왜 나는 이걸 못할까? 라는 자책이 밀려옵니다. 실제로 많은 50에서 60대는 키오스크 앞에서 몇 번을 시도하다 결국 포기하고, 은행 앱이 오류나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몰라 더 막막해지고, 자녀에게 반복해서 물어보는 게 미안해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복된 경험이 두려움과 소외감으로 남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중년층이 디지털 기술에 적응하지 못해 느끼는 감정은 단순히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자존감이 흔들리는 경험, 사회적 소외감, 그리고 무력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중장년층이 스마트폰 기능을 모른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 나는 시대에 뒤처진 사람인가? 내가 뭔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한 사회심리학과의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은 언제든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나는 못하는 사람이라 단정 지으면 그 자체가 가장 큰 장벽이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조차 꺼려하게 됩니다. 결국 기술을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존감이 무너지고 시도조차 못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는 젊은 세대의 손쉬운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점점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경험은 단순히 스마트폰의 기능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의미가 위협받는 느낌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50대 중반의 이경숙 씨는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손주가 동영상을 보여달라고 해서 유튜브를 켜보려 했는데 그 간단한 것도 헷갈려서 결국 남편을 불렀어요. 그 순간 애가 할머니는 왜 맨날 몰라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턱 막히더라고요. 아, 나는 이제 아이들한테도 쓸모없는 존재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가 느낀 건 유튜브를 모른다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서 밀려나는 느낌, 무언가를 못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외로움, 그리고 이제는 배워도 늦을 것 같다는 포기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디지털 심리 전문가 윤 박사는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변화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중요한 건 나는 이걸 꼭 잘해내야만 해가 아니라 나는 새로운 걸 배우는 중이야 라고 나 자신에게 말해주는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온 삶을 스스로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배워가면 된다는 유연한 자세가 중년의 디지털 불안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중년의 디지털 적응은 능력이 아니라 관점의 문제. 결국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나는 스마트폰을 잘 못 쓴다는 생각을 나는 이제 배워가는 중이다로, 요즘 세상이 너무 낯설다는 생각을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기회다로, 내가 뒤처진 것 같다는 생각을 내 속도대로 살아갈 뿐이다로 바꾸는 겁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가 실제 기술 습득보다 훨씬 더 큰 회복력을 만들어냅니다. 지금부터는 디지털 불안에서 벗어나는 4가지 실천 가능한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1. 배움의 방식을 바꿔보기. 강의보다 1대1로 따라하기. 많은 중년분들이 유튜브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려고 동영상 강의를 찾아보지만 막상 시작해보면 너무 빠르거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핵심은 나에게 맞는 속도와 반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입니다. 실천 팁 공개합니다. 동영상 강의보다 누군가 옆에서 직접 보여주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스마트폰 잘 다루는 친구나 자녀에게 이건 메모장에 직접 적으며 배울게라고 말해보세요. 배운 걸 적어두는 노트를 만들어두면 반복 학습이 쉬워집니다. 64세 김용자 씨는 카카오톡 사진 저장법이 늘 헷갈렸지만 손녀가 할머니 같이 해볼까요? 하며 노트에 그림을 그려주면서 설명해줬고 그걸 매일 보며 연습한 끝에 이제는 가족 사진을 직접 앨범으로 정리하고 계십니다. 2. 완벽하려 하지 말고 하나씩만 익히기. 디지털 기기를 쓰는데 꼭 모든 기능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생활에 필요한 한두 가지만 익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엔 다음의 것들처럼 간단한 것부터 하나씩 도전해보세요. 카카오톡으로 사진 보내기, 유튜브에서 영상 검색하기, 병원 어플로 진료 예약하기, 이런 하나의 기능에 집중해서 반복 연습하세요. 익숙해지면 점점 자신감이 생깁니다. 57세 안성민 씨는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러 늘 불안했지만 병원 진료 예약 하나만큼은 매번 자녀 도움 없이 직접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엔 10분 넘게 걸렸지만 지금은 1분 만에 하고 계십니다. 그걸 해낸 날 왠지 내가 다시 사회랑 연결된 느낌이 들었어요. 3. 두려움을 공유하면 불안이 줄어든다. 중년 이후엔 모른다는 말을 하기가 부끄럽고 내가 시대에 뒤처졌구나 하는 자책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공감만으로도 불안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의 스마트폰 교실, 디지털 생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주변 친구나 지인과 함께 배우면 질문하는 것도 실수하는 것도 훨씬 편안합니다. 무엇보다 모르는 걸 말해도 되는 분위기가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61세 윤명자 씨는 동사무소에서 열린 스마트폰 기초반에 처음엔 망설이며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자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 나도 이게 헷갈려서 여러 번 눌러봤어요 라는 말을 듣고 나서 나는 왜 이걸 몰라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배우는 중이야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마음의 전환이 자신감을 회복시켰습니다. 4. 기술이 아닌 삶을 배우고 있다는 관점 갖기. 기술을 배운다는 건 단순한 기계 조작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삶의 변화에 적응하고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거나 유튜브로 옛날 드라마를 찾아보는 경험은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기술을 배울 때 이걸 왜 배우지가 아니라 이걸 통해 무슨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까로 질문을 바꿔보세요. 배움보다 활용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예를 들어 밴드 어플을 배우기보다 동창들과 사진 나누기라는 목적을 중심에 두는 거예요. 68세 박용준 씨는 스마트폰 기능이 어렵게 느껴졌지만 어느 날 친구가 이 어플로 우리 낚시 사진 공유하자는 말을 듣고 배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박 씨의 스마트폰은 어려운 기계가 아니라 내 친구들과 연결되는 창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먼저 사진 보내요. 내 폰이 내 세상 같아요. 디지털 기술은 빠르게 바뀌지만 배우는 마음은 천천히 나의 속도로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성공을 반복하고 실수에 스스로 웃을 수 있다면 기술이 아닌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중년 이후의 삶을 더 유연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마음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혹시 당신도 지금 비슷한 고민을 겪고 계시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곳은 인생 리셋 상담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